질문을 받는 시간이에요. 36페이지 40번 문제. 이제 잘 봐야지. 네가 질문했잖아.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이거 공식일 때는 필히 암기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공식이 뭐였죠? 합집합 원소의 개수. 일단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A, B 두 번 선두 내를 한 번씩 빼야 된다고. 두 번 선두였다는 얘기는 모두 다 좋아하는 애들. A 교 B. A와 B에 겹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애들. 그걸 빼야지만 여기는 합집합 원소의 개수가 나오죠.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그럼 합집합 원소의 개수는 집합 A의 개수 여기 있네요.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6 더하기 8 빼기 3. 그럼 11-3이니까 8 이렇게 되겠네요. 아닌가요? 14-3이니까 11 이렇게 되겠죠. 그냥 공식만 외우고 숫자만 지으면 초등학교 덧셈 뺄셈 문제야, 윤지야. 네가 지금 이 정도를 모르고 있는 거야. 공식만 외우면 네 동생도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지금 질문한 거라고. 50쪽에 59쪽에 13번 10번 이거? 네, 같이 보세요. 자, P가 이거죠. 그럼 P부터 분석을 해봅시다. 뭔지를 알아야 풀 수 있으니까. 절대값이 5 이하다라는 뜻이잖아. 그럼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5 이하. 5 이하인 숫자는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으면 절대값이 5 이하입니다. 근데 절대값 안에 있는 게 누구냐면 x-3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치? 이런 거잖아. 절대값 네모가 5 이하입니다. 그러면 네모라는 애가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5칸 이하라고. 이렇게 5칸 이하라고. 그럼 떨어진 거리가 5칸 이하니까 그거보다 더 멀리 가면 안 된다는 뜻이니까 여기 안에 있겠죠. 이렇게. 여기 안에 있는 숫자를 쓰다 보니까 마이너스 5 이상 네모는 5 이하 이렇게 됐죠. 네모가. 근데 이 절대값 안에 이게 들어간 거예요. 이 절대값 안에 얘가 들어가 있잖아요. x-3. 그럼 x-3이라는 애가 마이너스 5 이상 5 이하 이렇다는 뜻이에요. 써드린 게 이거죠. 왼쪽에 써드린 게 전 내용이에요. 이제 x의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양변에 3을 더해야 되겠죠. x의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이 뒤에는 3이 필요 없잖아. 각각 3을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2 x 8 이렇게 됩니다. 이게 x의 범위예요. 이게 p를 만족하는 조건이고 q를 만족하는 조건은 2차 분수식이죠. 이거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x-2 x-9 둘 다 마이너스. 그럼 곱해서 18 더해서 마이너스 11이 되겠죠. 많이 하던 거죠. 2차 분수식 전보다 크면 큰큰 짝짝 아니면 사이값 어떤 거예요? 큰큰 작작. 그럼 이게 0이 되는 값 2, 이게 0이 되는 값 9. 그럼 x는 큰 값인 9보다는 더 커지고 또는 x는 작은 값인 2보다 더 작아진다. 됐지? 하지만 우리는 q의 범위를 구하는 게 아니고 not q의 범위를 알아야 됩니다. not q. q가 아닌 것. 근데 이게 q야. q가 어디 범위냐면 2보다 더 작고 9보다 더 큰 범위. 이게 q의 범위예요. 그럼 not q의 범위는 어딜까? 여기 범위의 반대니까 2 없으면 2를 가지고 9 없으면 9를 가지고 여기 색칠된 범위를 뺀 나머지 여기가 not q의 범위 되죠. 얘가 not q의 범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not q의 범위는 2 이상 x가 9 이하. 이게 not q의 범위네요. 자, 이제 이어서 씁시다.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얘랑 얘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를 보니까 또는으로 되어 있죠? P 또는 Q. 근데 진리, 집합? 집합으로 표현하는 뜻인데? 집합으로? P 또는 not Q. 얘를 진리 집합으로 표현하게 되면 P의 진리 집합, 라지 P
또는의 집합기호는 합집합, 그리고는 교집합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Q의 not Q의 진리집합은 Q의 여집합. 뭐 바꿀 건 없습니다. 이게 집합 P예요. 얘가 집합 Q의 여집합이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2 이상 8 이하. 이번에는 2 이상, 이거 여기쯤에 있겠죠? 2 이상 9 이하 여기 있겠네요. 근데 합집합을 하래. 합집합이면 여기에 있는 집합과 여기에 있는 집합을 섞으라는 얘기잖아. 겹치는 부분이 아니야. 합집합은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 전부 다 답이에요. 그럼 실제로 여기서 합집합을 하게 되면 그 합집합한 부분은 여기서부터 들어가겠죠. 부터 9까지 전부 다란 뜻이에요. 여기 색칠한 부분은 전부 다 색칠하게 되면 여기가 될 테니까. 그치? 근데 이 안에 있는, 잘 봐, 자연수 조건이에요. 이 안에 있는 자연수만 찾는 겁니다. 그럼 이 안에 있는 자연수 누구 있나요? 1, 2, 3에서 어디까지? 9까지. 이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1부터 10까지 합이 55잖아. 그래서 10 뺀 거니까 45. 이렇게 답이 정리되겠죠. 자, 이 문제는 66페이지에 있는 18번 문제. 두 조건이 다음과 같죠? 근데 P는 일단 모양이 이럴 것 같아요. A라는 값을 포함하고 디귿자 모양으로 어디까지 가냐면 A 플러스 1까지. 이게 P가 될 테고, Q라는 애는 4보다 작다, 7보다 크다. 여기 4, 7. 뭐 이런 느낌이죠. 네, 이런 느낌이에요. 저런 느낌의 이제 그림을 그려서 그리는데, 이것도 그렇죠. P를 구하는 게 아니고 나P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아니고 우리는 나P를 구해야 되니까 나P, 이 범위의 반대 범위죠. 그럼 반대면 A보다 크다의 반대는 A보다 작다가 될 테고, 등호를 가지고 있으면 부정은 등호는 안 가지죠. 얘도 A 플러스 1보다 작다의 부정은 A 플러스 1보다 크다니까, 네, 화살표 방향을 반대로 보내시면 돼요. 그 등호 있으면 등호 빼시고, 등호 없으면 등호 붙이시고, 그렇게 해서 이게 나P가 됩니다. 그럼 이 두 조건은 이제 그림을 적당히 그리되 필요 조건이 돼야 돼요. 필요가 뭐죠? 나P, Q. 나P가 Q하기 위한 거짓, Q가 나P하기 위한 참. 이게 필요죠. 따라서 여기 있는 집합이 여기 있는 집합에 이렇게 포함되는 관계인 거예요. 괜찮죠? 네. 그러면 이 그림이 이 그림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야. 그럼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일단 확실한 거는 A나 A 플러스는 어딘지 모르겠으니까 4와 7은 확실히 안 하잖아. 뭐 위치가 확실하니까 확실한 범위부터 찍어주세요. 4, 7.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는 거부터. 4와 7은 뭐 누가 그려도 적당히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값들이니까 이렇게. 이게 누구죠? 얘가 Q입니다. Q. 여기도 Q, 여기도 Q. 근데 Q가 나P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려면 요 화살표 여기 있는 A나 A 플러스 1은 이런 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 A, 여기 A 플러스 1. 이렇게. 그래야 Q가 나P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흰색이 지금 하늘색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 그렇죠? 따라서 여기는 이 위치, A는 4보다 큽니다. 오른쪽에 있으니까요. A는 4보다 큰 위치예요. 근데 말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등호와 여기 분야를 신경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 큰 거는 안 가졌는데 작은 게 가졌지. 그럼 등호가 붙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큰 거는 안 가졌어. 근데 작은 게 가지면 포함이 되진 않겠잖아. 이건 포함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얘도 그러네요. 큰 거는 가졌는데 작은 건 안 가졌죠. 그럼 A 플러스 1은
7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등호는 붙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만약 등호가 붙는다, 등호가 붙는다는 뜻은 색칠하라는 게 아니야. 헷갈리면 안 돼. 등호가 a 플러스 1이 7보다 작다가 아니고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 등호가 붙는다는 뜻은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가 이렇게 자리를 움직여서 이렇게 그려져도 흰색이 하늘색에 포함돼야 되는데 흰색은 7을 가졌는데 하늘색은 7을 안 가졌잖아. 그럼 흰색이 하늘색에 포함되지 않는 얘가 7이 되기 때문에 이게 등호가 붙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일단 A는 4보다 커야 돼요. A는 4보다 크다. 근데 이걸로 넘어가면 대신에 6보다 작다. 이게 A의 범위며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정수, 여기 정수 뭐밖에 없죠? 5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모든 A 값의 합을 구하시고 그러면 정답은 5가 된다. 뭐 A밖에 없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또요. 자, 19번 문제. 이것도 아까랑 비슷한 문제긴 해요. 근데 낙Q가 P이기 위한, 이게 좀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부터 먼저 읽을게요. 충분 조건. 낙Q가, 이거 그때 선생님 말하지 않나요? 충분 필요 충분히 성립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후환관계가 아니고 누가 가정이고 누가 결론인지를 구분해야 돼. 근데 뭐뭐가, 이게 가정이네요. 얘가 가정이라는 얘기는 얘가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낙Q. P이기 위한, 뭐뭐 하기 위한, 제가 결론이네요. 그럼 제가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됐니? 충분히 언제 성립한다고, 윤지? 충분히 언제 성립해? 가정이, 이게 가정이다. 낙Q가 가정, P가 결론. 낙Q가 가정하기 위한 참인데 P는 낙Q하기 위한, 역으로 거꾸로 읽었을 때는 거짓. 이게 충분이라고. 그러니까 몇 번만 연습하면 금방 돼. 근데 이걸 자꾸 안 하니까 할 때마다 충분히 뭐라는 건지 필요가 뭐라는 윤지야. 알겠니? 한 번 할 때 잘 봐야지. 뭐가 충분인지 뭐가 필요한지 그 정도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낙Q가 P이기 위한 참인데 P는 낙Q하기 위한 거짓일 때 이게 충분이라고. 그러면 포함관계가 이쪽으로 이렇게 참이 된다는 뜻은 얘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뜻이야. 모양 그대로. 화살표가 가는 방향이 크고 보내는 방향이 작다. 그래서 이렇게 포함이 되는 포함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는 낙Q의 범위와 그 다음에 P의 범위가 필요한 건데 일단 P부터 봅시다. 여기 P 있죠? P는 아까 했던 거잖아. 절대값이 이번엔 7보다 큰 거야. 절대값이 7보다 크다는 뜻은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7칸인 게 플러스 7이 있고 마이너스 7이 있죠. 근데 절대값이 더 커야 된다는 얘기는 더 멀리 가야 된다는 얘기라고. 더 멀리 여기. 등호가 있네요. 그럼 7이나 마이너스 7도 포함한다는 얘기죠.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큰큰 작작 이런 느낌과 좀 비슷하죠. 7보다 더 커지고 작은 마이너스 7보다 더 작아지는 이런 범위. 알겠니? 네. 이게 P의 범위예요. 또 P의 아니요 죄송해요. 잘못 얘기했어요. 이게 x-2의 범위야. 절대값을 뺀 x-2의 범위야. 근데 우리는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양변에 다시 뭐 해야 되냐면 2를 더해야 된다고. x-2는 7보다 크다. 또는 x-2는 마이너스 7보다 작다. 근데 등호가 붙죠 이렇게 문제. 근데 x의 범위를 구해야 되니까 각각 2를 더해야 됩니다. 그럼 x는 9보다 커 나왔다. 또는 x는 그래도 2를 더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5보다 작아 나왔다. 네, 이게 P 조건입니다. 그럼 P의 조건의 그림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죠. 마지막 완성된 그림은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 그리고 9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이게 P의 범위예요. 완성된 P의 범위. 자, 이제는 Q의 범위를 봅시다. 근데 Q의 범위는 쉬워요. 그냥 A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더 이상 계산할 것도 없어요.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런 거 아닌가요? A라는 값이 있고 A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게 Q의 범위인데 우리는 낙Q를 구해야 되잖아. 그럼 낙Q의 범위는
x가 a보다 크다의 반대 작다. 등호 있으면 등호 빼면 된다 그랬죠? 그럼 이게 범위네요. a라는 값보다 작다. 여기. 이게 낙Q의 범위가 된다. 우리 그래서 얘랑 얘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가 필요한 겁니다. 자, 충분히 된다는 뜻은 낙Q가 얘가 이 범위가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P가 크고 낙Q가 저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수직선의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한 게 저거는 금방 숫자가 정해진 거는 고민할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숫자가 정해졌는데 왜 고민해? 그냥 수직선에 표시만 하면 돼요.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게 P예요. 근데 이 P 안에 얘가 들어가야 돼. 근데 A가 이런 데 있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A가 이런 데 있으면 여기는 들어가는데 여기가 안 들어가잖아. 그럼 A가 여기 하늘색인 P에 완전히 포함된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낙Q가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럼 어디 있으면 될까요? 하다 보니까 여기쯤에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쯤이 어디예요? 마이너스보다 왼쪽에 A가 이렇게 작다가 그려지게 되면 이게 지금 낙Q죠? 낙Q가 P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에 들어가겠네요. 쉽네, 생각보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보다 작은 위치, 더 왼쪽이니까요. 자, 근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등호가 붙으냐 안 붙느냐 중요한데 얘가 등호가 붙는 뜻은 이렇게 그려줘도 낙Q는 하늘색 P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신하세요. 지금은 낙Q가 작고 P가 큰 거야. 결론은 P가 많고 낙Q가 적은 거야. 근데 작은 애는 안 가졌어. 그러니까 포함이 돼야 되는 들어가는 애는 안 가졌는데 포함을 하는 큰 애가 갖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A가 1이 간다 하더라도 포함 관계가 그대로 이렇게 성립한다. 충분히 성립한다 라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끝났어요. 근데 이 범위 안에 A의 최대값 구하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5라는 값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여기 있잖아요. 그럼 그 범위 안에서 가장 큰 값을 구하시고 그러면 가장 큰 값은 범위에서 가장 오른쪽 끝값에 A가 최대값이 되니까 따라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5가 답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이해됩니까? 네. 자, 같은 66페이지의 13번 문제입니다. 세조건 PQ 아래에서 다음 명제가 모두 참일 때 항상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죠.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냥 이게 다 참이라는 거잖아요. P는 Q이기 위한 참이래요. 두 줄. 한 줄은 명제, 두 줄은 참인 명제. 거짓이면 이제 짝대기 그으면 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은 not R이면 not Q. 보나마나 근데 이거는 3단 논법이 성립하는 게 단계를 거쳐서 왠지 Q가 이어질 것 같은데 문제는 얘는 Q고 얘는 not Q니까 이 상태는 안 이어지죠. 그래서 뭐 해봐야 되냐면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이 명제 대우도 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명제 대우가 누구냐면 not Q이면 not P입니다. 이게 대우예요. 둘 다 참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이렇게 이어지잖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지죠. 그럼 이어진 바를 보면 나달이면 낙Q에다가 참여해요. 근데 낙Q는 다시 어디로 가냐면 낙P로 가죠. 따라서 나달은 낙P로 가는 겁니다. 거쳐가는 거죠. 낙Q를 지나서 어쨌든 마지막은 낙P로 가는 거니까. 자, 근데 아직 정리를 안 해놓은 게 뭐냐면 이 명제, 각각 명제 대우는 안 구해놨죠. 이 명제 대우를 구해보세요. 앞뒤 순서 바뀌면서 부정을 취하면 부정의 부정, 낫은 없어진다고 그랬으니까 Q이면 R이다도 참. 얘도 이 명제의 대우
P면 R이다. 총 6개의 명제가 참입니다. 찾는 거죠. P면 Q이기 위한 필요다. 자, 잘 봐. 잘 봐야 돼. 말했잖아. 가정 결론의 위치가 정확히 잡혀야 돼. P는 이게 가정이네요. 그럼 왼쪽. Q이기 위한 결론 오른쪽. 필요 조건이라는 얘기는 이쪽 가는 거는 거짓이야. 근데 이쪽 가는 게 참이라는 얘기잖아. 따라서 일로 가는 게 참이라는 얘기는 Q는 P이기 위한 참입니다. 오른쪽 조건을 보고 이 말이 맞냐 안 맞냐를 고르라는 얘기죠. 찾아보세요. Q는 P다가 있나요? 없네요. P는 Q이다는 있지. 근데 이게 참이라고 해서 이걸 거꾸로 뒤집어놓은 여기 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그랬잖아. 딱 여기 있는 6개 모양과 똑같지 않으면 항상 참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기억은 틀린 겁니다. 확실히 참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니은 Q는 R이기 위한 충분. Q는 이게 왼쪽, R이기 위한 얘가 오른쪽. 충분, 명제는 참, 그 역은 거짓. 그치? 그러면 이 순서대로 참이라는 얘기잖아. Q가 R에 포함됩니다. Q이면 R입니다가 참이에요. Q이면 R이다. 있나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잖아요. Q이면 R이다. 이거 맞는 말. 디귿 R은 P이기 위한 필요. R은 왼쪽 가정. Q이기 위한 결론 오른쪽. 필요는 얘는 거짓인데 얘가 참인 거니까 거꾸로 읽어야 참이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Q는 R이기 위한 참. 마찬가지네요. 똑같은 말이에요. 위에서 했잖아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이 문제에서는 정답이 된다. 자, 이 문제는 52페이지에 있는 12번입니다. 52페이지. 전체 집합 U에 이거는 이 안에 있는 정수잖아요. 전체 집합 직접 쓰면 될 것 같은데 얘는. -3 이상 3 이하의 정수. -3, -2, -1, 0, 1, 2, 3. 그다음 이 안에 있는 두 부분집합 PQ에 대해서 P는 일단 이 조건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P는 X세제곱 -4X는 0. 이거를 만족하는 해를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X값 들고 가는 거니까.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걸 X로 묶을 수 있잖아. 그럼 X제곱 -4인데 -4는 2의 제곱. 이렇게 만든 이유는 합차로 정리하기 위해서. X 쓰고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 X-2, X 플러스 2라는 합차로 인수분해된다. 따라서 이걸 만족하는 X값은 맨 앞에 있는 이 세 개를 곱해서 0 될 수 있는 조건은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거나 이 조건이죠. 그래서 X는 0 또는 -2 또는 2 이렇게 되겠네요. 세 개. 0, -2 이렇게. 괜찮죠? 네. 이게 P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만들어진 진리집합 라지 P는 원소를 -2, 0, 2를 갖는다. 이렇게 되시겠네요. 그 다음 Q X제곱 플러스 X-6은 0. 자, 이걸 만족하는 해를 구해야 되니까 인수분해 X 플러스 3, X-2, 0. 따라서 X값은 -3 또는 2가 된다. 그럼 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 라지 Q는 -3과 2가 있다. 자, 남은 것 요걸 분석합시다. 납P 또는 Q. 납P 이건 이제 집합으로 써야 되잖아. 진리집합이니까. 납P는 P가 아닌 것이니까 P의 여집합 또는은 합집합 Q 이렇게 돼요.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항상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안 되고 좀 그들의 이런 관계를 좀 알고 싶으면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된다고 그랬죠. 여기다 이제 P를 집어넣어요. 여기다 Q를 집어넣어요. P와 Q의 겹치는 원소는 2. 일단 P에 2 빼고 남는 나머지 -2랑 0은 여기 차집합에. Q도 마찬가지죠. Q 2 빼고 남는 -3은 여기 Q-P라는 차집합에. 그리고 전체 집합 아닌 게 다 들어야 되는데 숫자를 보니까 -3이 있고 2도 있고 0도 있고 -2도 있어요. 그럼 남은 건 -1, 1, 3은 바깥에 있어야죠. -1, 1, 3 이렇게. 자, 이제 해봅시다. 요 그림을 보고 여기서 이거
P의 여집합. P의 여집합이 누구죠? P의 여집합은 이 동그라미 빼고 다 쓰는 거다. 저 동그라미 빼고 다 쓰면 여기 숫자 마이너스 0, 2 빼고 다 쓰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 합집합 Q. Q는 여기잖아요. 동그라미, Q 동그라미. 오른쪽 동그라미 2와 마이너스 3. 2와 마이너스 3. 합집합 하시오. 다 섞으라는 얘기잖아요. 다 섞을 때는 대신 원수가 두 번 겹치는 건 그냥 한 번만 쓰죠. 마이너스 3이 겹치니까 한 번 쓰시고 마이너스 1, 1, 2, 3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되네요. 이 답을 찾으시면 3번에 이 답이 있습니다. XY가 실수일 때 두 조건 PQ에 대하여 명제 P이면 Q에다가 참인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 찾으라냐면 명제가 참인 것, 정확히 말하면 명제만 참인 거죠. 명제만 참인 것, 충분 조건을 찾으라는 얘기지. 충분 조건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해봅시다. 이거 참이고 얘는 거짓인 걸 찾으라는 얘기지 문제가. 이게 성립하느냐 없는 거지 지금. 해봅시다. 충분 조건은 이쪽은 참인데 이쪽은 거짓.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P, 얘가 Q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X는 6의 배수. 6의 배수 뭐 있나요? 그럼 뽑아봅시다. 6, 12, 18 이런 거 있겠죠? 얘네는 3의 배수 3, 6, 9, 12 이렇게 여기 안에 포함됩니까? 포함되면 이 화살표가 참이 된다는 얘기지. 포함되네. 6도 여기 있고 12도 여기 있고 18도 뒤에 나올 거 아니야. 이런 식이면 6의 배수는 3의 배수 다 포함되네요. 이쪽은 참. 그럼 반대는 참인가? 반대는 참이 아니죠. 3이나 9나 이런 것들은 3의 배수에는 포함되지만 6의 배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 포함이 안 된다는 얘기는 일로 가는 화살표는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잖아. 가정에서 결론 가는 건 참, 결론에서 가정 가는 거짓. 이게 충분 조건, 문제에서 원하는 P면 Q에다가 참인 것만 고르는 것, 기억은 맞는 것. 자, 니은. 이건 어느 정도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글만 읽거나 문장만 읽어도 이해가 될 것 같으면 빨리빨리 이해하는 게 나아. 괜히 뭐 그림 그리고 뭐 원소 보고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안 되면 이제 뭐 별짓 다 하는 거죠. 원소도 뽑아보고 그림도 그려보고 그래야 되는데 딱 보면 알겠는 거는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착각만 익히지 마시고. X 양수야, Y 양수야. 둘 다 양수야? 둘 다 양수면 두 양수를 곱하면 양수이다. 당연히 맞는 말이지 뭐. 이거 뭐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양수 곱하면 양수잖아. 그럼 반대로 두 수를 곱해, 이게 아직 두 수의 정체를 모르죠. 이제 반대로 있는 거니까. 두 수의 정체는 모르는데 둘을 곱해서 양수야. 그러면 둘 다 양수야? 아니잖아, 그렇지. 이건 아니잖아. 둘이 곱해서 양수면 둘 다 양수일 수도 있지만 둘 다 음수일 수도 있거든. 그럼 곱해서 양수라 해서 둘 다 모두 양수이다라고 볼 수 없는 게 둘 다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우리가 원하는 답의 모양이죠. 명제는 참, 영은 거짓 모양이니까. 디귿, 제곱해서 양수가 되면, 제곱해서 양수라는 얘기는 뭐 했나요? x가 양수이거나 아니면 x가 음수이거나. 양수를 제곱하면 양수, 음수를 제곱해서 양수니까 0만 아니면 된다는 얘기야. 얘기는 0은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럼 그 수는 양수입니까? 아니네요. 왜? 음수도 있잖아 얘는. 양과 음은 0 아닌 숫자들은, 결국 이건 0이 아닌 모든 수를 말하죠. 0 아닌 모든 수는 양수이다. 그건 아니지. 그럼 반대로 양수는 양수 아니면 음수에 포함된다. 이건 맞는 말이네요. 양수이면 양수 아니면 음수에 포함된다는 거죠.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이렇게 포함되냐 묻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양수의 범위는 양수와 음수 범위에 같이 포함되어 있겠지. 그러니까 이쪽 맞고 이쪽 틀렸으니까 이건 필요한데 우리는 이 모양을 찾는 게 아니니까 이건 틀린 답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